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즐거운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그 꿈이 모두 만들어진 모략이었다는 사실에 구사 일생으로 제 삶을 다시 구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결혼 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어른들을 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자식도 바로 선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순간에 특히 결혼 전에는 꼭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그 여자를 만난 것은 30대 초반의 봄이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다들 겨우내 얼었던 연애세포들이 깨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도 누군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이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에 있던 여자로 저보다 5살 연상의 누나였어요. 하지만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동안이었고 업무차 대화를 나눠보면 곧잘 이야기도 잘 통하는 여자였어요. 그저 그렇게 스치는 여러 명의 사람 중 하나였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여름쯤 회사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점점 거래처와 일을 교류하는 비중도 커져갔고 그 여자를 만나 같이 이야기하고 야근도 종종 할 정도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가까이서 얼굴 보고 말 섞고 하면 정분난다는 말이 꼭 저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죠. 연차가 있어서인지 제게 마음이 있어서인지 아무튼 그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 보며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대했고 한결같은 그 태도에 점점 제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피어올랐어요. 나를 좋아하나? 설마 그냥 서비스가 몸에 밴 여자겠지.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태 씨,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갈까요? 네네, 대리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밥 안 먹을래요? 실은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좀 고프네요. 싫으면 말고요. 제안을 해놓고 거절해도 된다고 수줍게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구두 코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여자가 순간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 배가 고프네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요 앞에 알탕 잘하는 집 있어요. 생각보다 소탈한 입맛에 왠지 이 여자는 성격까지 좋은 여자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간단히 술도 몇 잔 나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태 씨는 정말 매너가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친구놈들 중에 저만 솔로인걸요? 어머, 아직 만난 사람 없어요? 네, 뭐. 자연스럽게 서로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약간 상기된 붉은 볼을 하고 좋은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여자는 정말 좋겠다며 열심 칭찬을 쏟아내는 여자에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대리님이 한번 만나보실래요? 여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토기 눈을 하고 놀란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기만 하더군요. 순간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불쾌하셨다면. 아니요. 저 좋아요. 얼떨결에 저지른 고백으로 그녀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만나보면서 더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희 부모님의 선물이며 안부까지 물어가면서 챙겨주는 모습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여자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 잘해주면 약간 감동도 오면서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확신 같은 게 생기거든요.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양가집에 인사드리면 어때? 벌써? 우리 만난 지 아직 일주년도 안 됐어. 내가 나이가 있잖아. 그녀의 말에 순간 실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명색이 남자친구가 되어서 나이가 있는 여자친구를 배려하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해지더군요. 그래, 언제 할까? 다음 주? 그렇게 빨리? 어, 아빠랑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고 하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그럼 선물이랑 미리 사자.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그녀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랑 교제하고 있는 유성태입니다. 어머, 말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멋진 청년이네. 반갑네. 나 수연이 애비야. 첫 인사부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슬슬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택은 우리 수연이 나이가 있어. 그리고 얘 아빠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사업체를 운영할 사위도 필요하고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결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루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아버님. 수연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하게 상견례 같은 첫인사를 마무리했고 여자친구가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를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부분을 직접 물을 수 없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의 인사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결혼은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녀의 입에서 그 제안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자기야 있잖아. 우리 결혼식은 그냥 조금 지나서 나중에 하면 어때? 결혼식을? 왜? 지금 회사에도 바쁘고 결혼식 준비하면 그거대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도 결혼식 없이 사는 건 그렇지 않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미루자는 거지. 요즘 많이들 그렇게 살잖아. 혼인신고나 종종 미루지. 누가 결혼식을 안 해. 요즘엔 성격차로 많이들 헤어지기도 하니 종종 친구 녀석들 중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몇 년 뒤에 하는 경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혼식을 생략하는 커플은 없었기에 그녀의 부탁 아닌 설득이 듣기 불편했어요. 왜 저러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 점입가경으로 더한 소리를 얹어 말하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혼인신고도
그것도 미루자. 뭐? 그럼 연애랑 뭐가 달라? 다르지.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사는 건데. 왜 싫어? 수연아,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 뭘 매일 생각만 하고 있어. 설마 한 살이라도 젊다고 지금 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면 왜 망설여? 아무튼 밀어서 해주지 않을 거면 우리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 야! 제가 부르는 소리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 중간에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왜 남들 다 아는 그런 과정이 싫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 그녀답지 않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결혼을 서두르는 여자의 조급함이 아니라고는 생각되지 않더군요. 며칠 저렇게 심통을 부리고 나면 정상적인 순서로 돌아와서 일이 진행되겠거니 했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었습니다.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업무에도 점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그녀는 고집불통이었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힘겨운 줄다리기의 승자가 그녀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간 서로에게 상처 준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메우려는 듯 양가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가족이 되는 연습을 미리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씨, 오늘은 우리 집 말고 다른 곳에 가야 해. 어디? 실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조카랑 따로 살거든, 거기. 어? 오빠가 있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그녀의 집엔 아픈 상처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위에 오빠가 결혼을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를 사고로 잃고 딸아이 하나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그때 예전에 아버님께서 말이야. 응? 아빠가 뭐? 사업체 물려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랑 빨리 결혼했으면 한다고 하셨었지? 그랬지. 근데 형님 계신데 왜? 오빠는 경영에 관심도 없고 아버지랑 사이가 좀. 그래? 근데 아버님 이력 검색해봤더니 자녀가 당신 한 명만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 별걸 다 해. 한가해? 요즘 일 없어? 워낙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예비 처가가 궁금해 검색 한번 해보았다는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내며 그녀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산이 궁금해서 그렇게 검색까지 해봤냐면서 몰아붙이기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한참을 씩씩거리며 화를 내던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미안해. 실은 오빠 혼외 자식이야. 그래서 아빠가 물려줄 사업체는 사위한테 준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괜히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처가의 흠을 드러낸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미안해, 수연아. 이제 궁금증 다 풀렸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앞에서는 절대 오빠랑 조카 이야기 꺼내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명심할게. 결혼 이야기부터 무슨 말만 하면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그녀가 왜 그렇게 집안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혼을 서두르는지 대충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랑 만나고 있는 유성태입니다. 반가워요. 수연이, 오빠입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왠지 사연을 듣고 만나서인지 그녀는 다르게 오빠는 썩 어두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이 삼촌은 누구야? 안녕, 네가 연서구나. 삼촌은 수연이 고모랑. 어머, 연서야. 고모가 우리 연서 선물 사왔는데 2층 가서 볼까? 네, 고모. 자기야, 어서 앉아. 오빠도. 갑자기 눈앞에 물건을 치우듯 아이는 2층으로 끌려 올라갔고 그렇게 둘만 남은 자리에서 서로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워낙 대문 앞에서부터 오빠에게는 어떤 말도 질문도 하지 말라는 당부에 떠도는 시사 이야기, 회사 운영과 저희 부모님의 안부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그럼 형님, 식사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잘 가요. 결혼식 대신에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왕래가 많은 친척들 몇몇만 모시고 진행하기로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길 기약하고 헤어지고 나니 그것도 처음 본 처가 식구 모임 자리라고 순간 피곤함이 몰려오더군요. 잘 가, 도착해서 전화해. 그런데 수연아, 형님 말이야. 오빠? 오빠가 왜? 그날의 고백 이후 오빠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해진 그녀는 이유를 최근에 써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셨나? 왜? 오빠가 뭐라고 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날 보는 표정이나 눈빛이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잘못 느꼈나? 그렇겠지. 자기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어서 조심히 들어가. 잘 가. 서둘러 마무리를 짓는 그녀를 뒤로하고 워낙 피곤해 어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왔니? 오늘 인사는 잘 갔다 왔어? 내심 너무 기우는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냐며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잘하고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오죽이야 잘했겠어. 그런데 엄마는 왜 자꾸 걱정이 드나 몰라. 어른들이 키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잘하면 되죠. 혹시나 그 집에서 대릴 사위라도 원하면 엄마는 걱정 말고 너만 가서 잘 살아. 알았지? 엄마는 별소리를 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다고. 아니, 얘 봐. 그런 큰 집에서 우리 집 뭐 볼 게 있다고. 떡하니 자기 하나뿐인 딸하고 결혼시켜주겠어? 분명 원하는 게 있을 게다. 예비 처가가 어떤 곳인지 들으신 다음부터는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로 집에서 걱정을 사서 하시는 어머니를 그땐 그저 우리 집이 조금 기우는 것에 오는 열등감이나 자식 가진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 정도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당시엔 그저 무늬만 결혼이어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에 새로운 가족이, 그것도 성공의 지름길로 날 인도해줄 가족이 생긴다는 약간의 기대 심리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었어요. 참 멍청했죠. 시간은 참 빠르게도 굴러갔어요. 드디어 대망의 결혼 식사 자리가 마련된 디데이가 왔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무대 체질이라 보통 행사나 모임 자리에서 사회를 자처할 정도로 떨지 않는 저였지만 당일의 행사 주인공이 되고 보니 상황은 달랐어요. 소나기에서는 땀이 배어나오고 약간의 흥분으로 인해 긴장이 돼서인지 배까지 살살 아픈 것 같더군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결혼하면 끊겠다 약속했던 담배 생각이 절로 났어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빠른 걸음으로 출입문 옆에 마련된 흡연실로 들어섰어요. 막 담배를 꺼내 물어서 불을 붙이려는데 워낙 조용한 공간이라 그런지 옆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이번엔 잘해서 한 방에 성공해야 할 텐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괜히 궁금해 저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귀에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남의 집 귀한 자식 하나 인생 버리는 꼴 됐으니 원. 그래도 위자료는 독특히 챙겨준다던데. 옛날엔 쌀이나 땅을 줬는데 요즘 씨바시는 뭘 얼마나 받나? 하인 남자니까 실은 씨바시도 아니지 뭐. 요즘 세상에도 씨바시가 있나 싶어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가 더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왜? 지난번엔 50억 건물도 그냥 내줬다던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왜 그놈을 못 놓는지? 그냥 새로운 놈하고 살 것이지. 오늘도 그놈하고 같이 오지? 첫사랑이라잖아. 뭐 오늘도 오빠인 척 앉아있겠지. 하여간 걔도 참, 약 먹고 그 난리를 치니 원. 자식 새끼 죽일 수도 없고. 형님이랑 형수님도 참. 그러게 말이야. 그놈이 정자만 잘 살아있었어도 이럴 일이 없을 텐데 말이야. 형님도 말할 것 없지. 남자가 돼 있는 게 뭐 중요하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참나. 형님이나 수연이 둘 다 고집을 안 꺾으니. 이름은 어서 가재. 순간 사람들은 등 돌리고 서 있는 저를 의식했는지 이름을 말하자마자 서둘러 불을 끄고 나갔어요. 수연이? 설마 우리 수연이? 이름이 같아 순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결혼을 하려는 상황이고 워낙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에이, 괜히 나왔다가 별 찝찝한 기분만 다 드네. 그때 전화가 울리고 어른들이 하나둘 들어오신다는 그녀의 말에 저도 식사 장소에 허겁지겁 들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유성태입니다. 유서방. 여긴 둘째 작은 조카. 그리고 여긴 건설업 한다는 셋째 작은 조카. 반가워요.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괜한 느낌인지 아까 흡연실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너무도 흡사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엿듣다 보니 등을 돌리고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 두 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그분도 제 얼굴을 못 봐서인지 아니면 흡연실에 계셨던 것이 아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소 띈 얼굴로 인사를 나누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어요. 유서방, 사돈은 아직이신가? 거의 다 오셨을 겁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떵떵거리는 처가 식구들 사이에 괜한 민폐가 될까 싶어 친척들도 부르지 않고 본인도 오시지 않겠다고 하셨죠. 아침에 나서는 제게 또 한 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시더니 결국 고민하시다 늦으시나 싶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다 왔다. 로비인데 가고 있어.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수연이나 어른들은 다 오셨어요. 서두르시지 좀. 미안하다. 결국 올걸음이었으면 빨리 좀 재촉해서 오시지 하는 생각에 화가 났고 조심스러워하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던 차라 화를 내고 있는 상황도 너무 싫었습니다. 여기에요. 미안하다. 그러게 우리 빼고 하라니까. 부모님이 없는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 좀 그만 부려요. 이게 뭔 결혼이야? 옛날 같으면 보쌈에 가는 거지. 아버지, 알았어. 당신도 그만해요, 애 속상하게. 어서 앞장서 들어가자. 제발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 그냥 묻는 말에만 답하시고 웃으세요. 아셨죠? 이놈이 부잣집에 장가거든 눈이 뒤집혔어. 애미애비도 안 보이냐? 그만 좀 해요. 성태 말대로 합시다 좀. 아휴,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저놈이? 마치 돈에 미쳐서 결혼을 서두르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식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찝찝하게 했던 씨바지라는 단어를 듣고 난 후라서 그런지 별뜻 없이 언짢아서 하시는 보쌈당에 간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 진정시키지 않고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 것만 같았어요. 화를 좀 식히고자 화장실에 가려고 커브를 도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재빠르게 다시 몸을 숨겼어요. 그곳엔 그녀와 그녀의 오빠가 서로 마주보며 한쪽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출신이라도 남매 사이에 서로 마주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왜 저도 모르게 몸이 돌아갔는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게 이런 거구나 했죠. 실은 그 둘이 서서 마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응시하고 서 있는 표정 때문에 숨게 되었어요. 이제 곧 끝나.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오빠 연기 잘하고.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너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못 살아. 그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단번에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실은 가늠이 되었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연서랑 그냥 행복하게 살자. 우리 처음 그때로 다시. 아니, 못해.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뜩이나 나도 딸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평생 수모에 시달렸는데 아빠가 과연 연서를 받아줄까? 당신은 인정할까? 안 돼. 그렇다고 씨바지가 말이 돼? 그 전에 사람한테 그랬던 것처럼 위자료 잘 챙겨주면 돼. 아들만 낳아준다면 더 줄 수도 있어. 수연아, 난 당신 포기 못해. 내 배 아파 낳은 연서도 아들만 낳으면 돼. 대만 이으면 돼. 아빠도 그러면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한참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비운의 씨바지가 나라니. 아버지 말씀대로 보쌈당에 돈에 팔려온 거지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비참하고 부끄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대체 지난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 결국 처음부터 씨를 받기 위해 전부 치밀하게 짜인 모략들의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느꼈어요. 장소에 다시 들어서니 우리 부모님은 한쪽 구석에 박혀서 숨을 죽이고 계셨어요. 마치 호화찬란한 이 장소에 누가 실수로 놓고 간 청소 도구처럼 그렇게 놓여 있더군요. 그리곤 그런 상황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드는 꼴이 더럽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벅저벅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일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성태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하고 먼저 가 계세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 표정을 보셔서일까, 의외로 사사건건 못마땅해 시비 걸던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어머니를 재촉해 자리에서 일어서셨고, 처가가 될 뻔한 파렴치한 인간들의 물음에도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준비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이유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사돈 어른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서 가시나? 뭔 일 있나? 네, 무슨 일이 나긴 했죠. 유서방? 자네 장모한테 그게 무슨 말투인가? 장모요? 아직도 거짓 연극에 빠져서 한 사람 인생을 돈으로 갉아먹으려는 저 인간들의 말들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겨우 인내하고 있는데,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 유서방, 왜 그러는 거야? 평소엔 먼저 말도 안 붙이더니 왜 다 된 밥에 재 뿌릴까? 너도 겁이 났나 보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심보에 무엇인가 직감했는지 여자의 오빠라고 불리던 남자도 계속 거들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왜 그래? 아,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너네 집구석 아니야? 요즘 세상에 씨바지라니. 너넨 세상이 무섭지도 않니? 씨바지라는 단어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절 쳐다보았고 마치 이 단어에는 그런 놀랍고 끔찍한 표정을 지어봅시다 하며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절 보고 있더군요.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역시 그 여자였습니다. 씨바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자네, 갑자기 잠이라도 덜 깬 건가?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아들 낳으면 그땐 같이 떨어지니까 위자료 던져주면서 그때 말하려고 했냐? 이 더러운 것들! 아니, 유서방. 아니, 야, 유성태. 아, 너도 우리 수연이 집안 보고 결혼한다고 덥석 거 아니야? 뭐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안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 분명 의심했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순진한 척이야. 적반하장도 세상에 태어나서 죄짓고 그런 당당함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들 정말 미쳤구나. 이거 범죄야. 알긴 해? 그게 뭐 어때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능력 있어서 사겠다는데 그게 뭐? 솔직히 너도 좋잖아. 그까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 뿌리면 1억 천금을 준다는데 안 그래? 아, 기왕 이렇게 알려진 거 일이 쉽게 되겠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집 대만 이어준다면 원하는 것을 주겠네. 필요 없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어서 빨리 이 괴물 같은 인간들과 떨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저에게 그 여자가 악착같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발, 정자만 줘. 원하는 거 다 준다니까. 너네 집 가난하잖아. 지긋지긋한 그 가난 벗어나게 해준다니까. 너랑 너네 부모란 사람들 똑바로 들어.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가난해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집안 대 이어보겠다고 자식 몸에 돈까지 얹어서 사기치도록 하실 분들은 아니야. 너 참 불쌍하다, 인생이. 그 여자는 제 말을 듣더니 들고 일어서서는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이 거지 같은 거 사주에 아들 들었다길래 만나줬더니 뭐가 어째? 그제야 초반 미팅 때 재미로 운세풀이를 보자며 제 생년월일과 시간을 물어오던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치가 떨려왔어요. 그리고 당신도 일찍 꿈깨. 이런 집에서 언제까지 당신 봐줄 것 같아. 당신 딸도 당신도
이 미친 여자가 변덕 부리면 끝이야. 알겠어? 그 입 닥치지 못해? 걱정 마. 지금 꺼져줄 거니까. 그리고 당신들, 이 모든 일은 이 핸드폰에 다 녹음됐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신들 끝이라고! 젖먹던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들에게 선언했던 대로 그 여자가 다니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딱히 알고 지내는 기자들은 없었기에 지역 신문사에 녹음 파일을 동봉해 보냈어요. 여자의 집은 역시나 돈이 많은지 그 기사 또한 아주 작은 구석에 내도록 했더군요. 뭐 그때는 그것을 보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며칠을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지난 일이거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외쳤던 끝이라는 말에 걸맞게 지난 일은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겨워 더 이상 연애는 안 하고 싶던 제 삶도 다시 봄이 찾아왔고 이번엔 정상적인 결혼을 진행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혹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길러주신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며 신중하게 일륜지대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